35년 전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20살 청년 윤강호는 주머니에 단돈 1,000원뿐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그를 멈춰 세웠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노부인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야지. 젊은 사람이 굶으면 안 되지. 청년은 미안한 얼굴로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노부인이 그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신발이 그게 뭐니? 강호는 황급히 발을 뒤로 뺐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노부인은 대답 대신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어요. 저기 가게 가서 신발 하나 사. 발성하지 않으면 일도 못해. 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아. 젊은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야 하니까. 노부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의 국밥 한 그릇과 신발 살 돈, 그것이 윤강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난했던 청년은 이제 국내 최대 IT 기업 회장이 되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 78층 글래스 타워 맨 위층, 그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남부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67의 나이. 하지만 강호의 자세는 여전히 고닫고 시선은 예리했습니다. 회색 맞춤 정장에는 주름 하나 없었어요. 책상 위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글로벌 AI 협업 프로젝트 최종 계약 체결, 구글 본사와 5년 독점 파트너십, 2분기 실적 보고서도 놓여 있었어요. 매출 5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37% 성장, 완벽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시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 노부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앳된 얼굴에 자신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강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노부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강호는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무료급식 밥차 온정호였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 곳곳을 돌며 따뜻한 밥을 나누는 차량이었어요. 강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차 옆면에 작은 문구만 새겼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먼저. 노부인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강호가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34, 회사 신규 사업팀 이사였어요. 평소엔 부드러운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강호가 등받이에 기댄 채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똑바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침묵. 강호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최은아라는 여자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고요. 도연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강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할머니 손에서 네, 부모는 없고
네, 아버지. 강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78층 높이에서 보는 세상은 참 작았습니다. 배경은 없습니다. 친척은 할머니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유를 물어 강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IT 업계 1위 기업이다. 자산만 5조가 넘어 구글, 아마존, 메타와 파트너십 맺은 회사야. 도연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여자, 배경도 없는 강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혹시 그 여자 내 재산을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넌 몰라. 강호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은하는 처음에 제 직업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았어요. 그게 더 교묘한 거야. 강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외형만 보고 접근한 거지. IT 회장 아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는 얼마나 좋았겠냐.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은하를 만나보지도 않으셨잖습니까? 만날 필요 없어. 강호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다. 나가봐. 도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이었어요. 아버지도 언젠가 은하를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도연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최은아, 선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강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부인의 사진을 꺼냈어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자신에게 밥을 주던 할머니, 그리고 지금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 둘 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둘 다 배경이 없었어요. 강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야. 다르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완전히 다른 경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아들의 선택은 막고 있으니까요. 이건 아들을 위한 거야. 강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지.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강호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귓가를 스쳤어요. 새벽 5시 강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책장 한쪽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35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시장 풍경, 노부인의 밥차, 그리고 젊은 자신의 모습. 강호는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조용한 서재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 최은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급하게 요청한 수정 작업이었습니다. 모니터 옆에는 할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하가 10살 때였죠. 할머니는 그때도 시장에서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은하는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은하야, 사람은 배불러야 마음도 따뜻해진단다.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은하는 작업을 멈추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오전 9시 강호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오늘 일정을 보고했어요. 10시에 신규 투자 미팅, 오후 2시에 해외 화상회의, 4시에 이사회입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그리고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 이사님께서 오늘 휴가를 내셨습니다. 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강호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그날 오후 도연은 은하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하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왔어? 은하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도연은 대답 대신 은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하는 도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아버지가 너무 심하셨어. 만나보지도 않고. 이해해. 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야. 은하가 도연에게서 떨어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어떤 처지인지. 은하야.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 부모님 안 계신 거, 배경 없는 거, 다 사실이잖아. 은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연은 은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넌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야. 은하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나을까? 뭐, 우리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도연은 은하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난 널 포기 못해. 하지만 회장님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은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녁 7시 강호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빈 사무실이었어요. 강호는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최은하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강호는 사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야. 내일 아침에 조사 하나 부탁하고 싶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최은하라는 사람. 프리랜서 디자이너야. 신상 정보 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증명하고 싶은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최은하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강호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나이 32세,
직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학력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 장학생, 가족관계 무, 조모 5년 전 사망, 거주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월세, 특이사항 대학 시절 4년 내내 장학금 수혜, 졸업 후 중견 디자인 회사 근무하다 3년 전 프리랜서 전환, 할머니 병간호 위에 퇴사한 것으로 추정, 현재 다수의 기업 프로젝트 진행 중, 평판 양호. 강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장학생, 할머니 병간호. 예상과 달랐어요.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의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기록이었어요. 강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고맙네. 비서가 나가고 강호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하나? 아니, 만나면 안 됐어요. 회장의 신분으로 만나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강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최은하의 진심을 확인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강호는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최은하 씨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딘가? 보고서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아침 마포구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강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료급식소? 네. 온정호라는 밥차 봉사단체입니다. 순간 강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온정호. 자신이 만든 밥차였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서? 네, 회장님. 2년째 매주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어요. 알겠네. 나가봐. 비서가 나가고 강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온정호에서 봉사를 내가 만든 밥차였어요. 할머니를 기리며 시작한 그곳에서 그 여자가 봉사를 하고 있다니 강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니야. 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겠지. 단지 우연.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토요일. 직접 가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착한 사람인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강호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낡은 신발 상자에 닿았어요. 35년 전 노부인이 사준 그 운동화였습니다. 강호는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어요. 낡고 해진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버리려고 했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던 신발이었어요. 강호는 운동화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걸 다시 신게 될 줄이야. 옷도 골랐어요. 회색 후드티와 색바랜 면바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어요. 오전 7시 마포구 무료급식소. 강호는 멀리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온정호 밥차가 보였어요. 자신이 만든 차량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어요.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선 노인이 돌아봤어요. 일찍 오셨네요. 강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들킬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노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호는 밥차 쪽을 지켜봤어요. 봉사자들이 국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머리를 묶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최은하였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은하는 무거운 국솥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가 도와주려 했지만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줄 서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은하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호도 따라 걸었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강호 차례가 됐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어서 오세요. 식판 받으세요. 강호는 식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기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은하는 국을 가득 퍼 담아줬어요. 추우셨죠?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강호는 고개만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밥도 듬뿍 담아줬습니다. 반찬도 여기 있어요. 많이 드세요. 강호는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갔어요. 임시로 설치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니, 35년 전 그날 먹었던 국밥 맛과 비슷했습니다. 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하를 다시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강호도 일어나려는데 은하가 다가왔어요. 다 드셨어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은하가 물었어요. 강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옷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은하가 뒤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핫팩이었습니다.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조금이라도 따뜻하실 거예요. 강호는 핫팩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강호가 다시 작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강호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 안의 핫팩은 계속 따뜻했습니다. 급식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강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가 계속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먼저 가도 은하는 남아서 마무리를 했어요. 은하야, 우리 먼저 갈게. 네, 언니. 조심히 가세요. 은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강호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카메라가 없는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주머니 속 핫팩을 만졌어요.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게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습관적인 친절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더 봐야겠어.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까지 은하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핫팩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 식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강호는 핫팩을 들여다봤어요.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본 은하의 모습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다음 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강호는 다시 그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35년 전 노부인이 사준 신발이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더 일찍 도착했어요. 오전 6시 30분 급식소 앞. 아직 밥차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나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온정호였어요. 봉사자들이 내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하도 보였어요. 오늘도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준비가 끝나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강호도 줄에 합류했어요. 이번엔 뒤쪽에 섰습니다. 더 오래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앞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천천히 오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밥을 받아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출근하는 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식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줄 서 있던 노숙자 한 분과 가까워졌어요. 남자가 코를 찌푸리며 몸을 확 돌렸습니다. 에휴, 냄새. 크게 중얼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컸습니다. 남자가 서둘러 피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노숙자와 부딪혔어요. 아, 노숙자가 들고 있던 식판이 날아갔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딪힌 노숙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이 앞을 안 보고. 정장 남자가 말대꾸했어요. 뭐, 내가? 노숙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먼저 피하다가, 아니야, 앞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강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은하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은하가 먼저 쓰러진 식판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은하가 정장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미리 안내를 잘 못 드려서 이런 일이. 아니, 내가 왜? 정장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급하실 텐데 불편을 드려서요. 은하가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은하는 곧바로 노숙자에게 돌아갔어요. 새로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다른 봉사자가 제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은하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바닥을 깨끗이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 식판에 밥과 국을 가득 담아왔어요. 여기요. 아까보다 더 많이 담았어요. 노숙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맙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은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이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착한 것과 진심은 달랐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강호도 식판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살폈어요. 은하는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을 리필해주고 반찬을 더 가져다주고 빈 그릇을 치우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옆에 앉은 사람이 소리쳤어요. 노인이 테이블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식중독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음식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속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강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하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은하가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119 불러. 다른 봉사자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은하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목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붉은 반점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은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중독 아니에요. 급성 알레르기예요. 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하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마포구 무료급식소입니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 환자 발생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60대 남성 얼굴과 목에 붉은 반점, 호흡곤란 증상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인에게 돌아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노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숨 천천히 쉬세요. 천천히. 은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했습니다. 다른 봉사자가 물었어요. 우리 음식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개인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에는 문제 없어요. 다들 안심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5분쯤 지나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은하가 손을 들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계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은하가 말했어요. 은하야, 내가? 다른 봉사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상황 설명해야죠.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타시죠. 은하는 앞치마를 벗고 재빨리 탑승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봉사자 대단하네. 침착하게 딱 알아봤잖아. 식중독인 줄 알았는데. 웅성거림 속에 강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건 계산된 행동이 아니야. 강호는 확신했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선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그게 은하 안에 있었어요. 강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손을 깍지 꼈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손녀가 당신 닮았습니다. 그날 오후 급식소는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은하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평소에도 정말 꼼꼼하잖아요. 오늘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식중독인 줄 알았을 거예요. 강호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온 강호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핫팩과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운동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라 했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핫팩의 온기도 그녀의 따뜻한 손길도 모두 전해진 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급식소 일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네.
SNS에서 여성 봉사자가 신속한 판단으로 노인을 구했다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강호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밥차 앞에서 분주히 뛰어다니는 은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급식소 봉사자가 알레르기 환자 구해 조회수는 이미 10만 회를 넘겼어요. 강호는 영상 끝부분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119가 도착한 후 은하가 노인의 손을 꼭 잡은 채 괜찮아요. 숨 천천히 쉬세요. 라고 말하던 장면.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강호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알겠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이야. 며칠 후 온정우 운영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토요일 봉사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날 나도 가겠네. 예. 회장님께서요? 그래. 이번엔 회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졌어요.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강호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때가 진짜 판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난주 받았던 핫팩이 아직 있었습니다. 강호는 핫팩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호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본 모습으로 모든 걸 결정할 것입니다. 옷장에서 그 운동화를 꺼냈어요. 35년 전 신발.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났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7시 급식소 앞.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강호는 줄 중간쯤에 섰습니다. 밥차에서 은하가 보였어요.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강호 차례가 왔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또 오셨네요.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시죠? 반가워요. 환하게 웃으며 국을 떴어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많이 드세요. 강호는 식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려는데 은하가 불렀어요. 잠깐만요. 뭔가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약 드실 때 같이요. 비타민 음료였어요. 괜찮습니다. 강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면역력 챙기셔야죠. 은하가 식판 옆에 놓아줬어요. 건강하셔야 해요. 강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매번 이렇게까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급식소로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가 온정우 맞죠? 앞장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봉사자 한 명이 다가갔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박정민 시의원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오늘 현장 방문 차 왔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뒤따라온 사람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홍보용으로요. 아, 네. 봉사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박정민은 급식소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젊고 보기 좋은 봉사자였으니까요. 저기 계신 분, 은하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보시겠어요? 은하가 국자를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진 한 장 같이 찍죠. 젊은 분이 봉사하시니 보기 좋네요. 박정민이 은하 옆에 섰습니다. 손을 은하 어깨에 올리려 했어요. 은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정민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뭐, 저희는 사진 촬영 목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박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혹시 정말 돕고 싶으시다면 은하가 말을 이었어요. 조용히 후원해 주시거나 직접 봉사에 참여해 주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박정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의원이야. 내가 구청에 아는 사람 많은데 여기 허가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은하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이게 지금 저희는 정당하게 허가받고 운영합니다. 은하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박정민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후회할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사진 소품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박정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카메라맨이 어색하게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좋아. 잘 봤어. 박정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고. 일행을 이끌고 돌아섰어요. 급하게 떠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호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권력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사람의 존엄을 먼저 세웠습니다. 은하는 다시 국자를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어요. 다음 분 오세요. 밝게 외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3번의 방문. 3번 모두 은하는 똑같았습니다. 착했고 진심이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호는 급식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월요일 오전 강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주말에 본 은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의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강호는 서랍을 열었어요. 35년 전 노부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제가 틀렸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어요. 회장님, 오전 미팅 시간입니다. 알았네. 강호는 사진을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요일 오후, 강호는 온정우 운영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혹시 최근에 문제 생긴 거 없나? 아, 회장님. 사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토요일에 박정민 시의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요구했는데 봉사자 한 분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강호는 은하를 떠올렸어요. 그런 다음 시의원이 화를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말을 멈췄어요. 말해봐. 오늘 구청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급식소 위생 점검을 한다고요. 위생 점검? 네. 갑작스러운 일정입니다. 보통은 한 달 전에 통보하는데 강호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급식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알겠네. 잘 준비해.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강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의원이 압력을 넣은 거군. 권력을 이용한 보복이었어요. 강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일정 비워도. 네, 토요일엔 중요한. 다 미뤄. 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강호는 정장 차림으로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변장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코트를 걸쳤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여기서 기다려. 네, 회장님. 강호는 급식소 쪽으로 걸었습니다. 멀리서 이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구청 차량이 2대 서 있었습니다. 위생 점검입니다. 잠시 중단해 주세요. 40대 공무원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박정민 시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야죠. 여기서 음식 먹는 사람들 생각해야지. 박정민이 비웃듯 말했어요. 은하와 봉사자들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위생관리. 그건 점검해봐야 알죠. 공무원이 말을 끊었어요. 일단 중단하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줄을 서 있던 노숙자들이 불안해했어요. 밥 못 먹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 해결? 뭘 해결해? 박정민이 비웃었어요. 위생 기준 안 맞으면 허가 취소야. 간단하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강호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코트를 휘날리며 당당한 걸음으로. 공무원이 강호를 봤어요. 누구시죠? 윤강호입니다. 강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공무원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유니온 IT그룹 회장 윤강호. 박정민도 명함을 힐끗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 회장님? 온정호는 제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강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위생 점검이라고 하셨죠? 아, 네. 공무원이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는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한 달 전에 통보합니다. 강호가 말을 끊었어요. 갑작스러운 점검은 특별 사유가 필요하죠. 무슨 사유입니까? 공무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시선이 박정민에게 갔습니다. 강호도 박정민을 봤어요. 혹시 시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건가요? 박정민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 강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구청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이번 점검 정식 절차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공무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 일 구청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허둥지둥 차로 돌아갔어요. 박정민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시의원님, 강호가 불렀어요. 박정민이 멈춰섰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권력 남용이 아니라요. 박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차를 타고 급하게 떠났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은하와 봉사자들이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저희를 도와주셔서. 강호는 은하를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맑은 눈빛이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강호가 말했어요. 좋은 일 하시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죠. 혹시 온정호 관계자이신가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그냥 후원자입니다. 강호는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호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를 며느리로 맞을 수 있다니.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만. 강호가 돌아섰어요. 아, 잠깐만요. 은하가 불렀습니다. 뛰어가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의 표시로요. 강호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은하가 환하게 웃었어요. 강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잠깐. 강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은하가 다시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웃으며 정성스럽게. 됐어. 가자. 차가 움직였습니다. 강호는 손에 든 김밥을 내려다봤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김밥을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노부인의 사진도 꺼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불렀어요.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맡게 됐습니다. 사진 속 노부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호는 김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강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한남동 르메르 레스토랑.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호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강호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늘 저녁이 상견례였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네이비 정장을 골랐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색이었어요. 저녁 6시 30분. 강호는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그 뒤로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하입니다. 은하가 깊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3번 봤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온정호에서요. 변장하고 갔었습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도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친절했고 책임감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잠시 멈췄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것. 회장님,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호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가족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강호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봉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후부터요. 은하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하시던 일이었거든요. 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시장에서 무료급식을 하셨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셨죠. 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요? 네. 마포 중앙시장이었어요. 순간 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포 중앙시장. 35년 전 자신이 밥을 얻어먹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혹시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최순자입니다. 은하가 대답했어요. 강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순자, 그 이름, 35년 전 자신에게 밥과 신발을 주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순자 할머니, 강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은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35년 전이었습니다. 강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20살이었고 주머니엔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은하와 도연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마포 중앙시장에서 국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야지. 젊은 사람이 굶으면 안 되지.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보시더니 강호가 돌아섰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신발 가게로 데려가셨습니다. 새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은하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네. 그 할머니가 바로 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강호가 천천히 은하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할머니였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날의 밥 한 그릇과 신발 한 켤레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도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강호는 은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하 씨, 회장님, 은하가 놀라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강호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강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장례식에도 너무 늦게 알아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회장님, 당신을 의심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의 손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강호를 마주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은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란다.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께 하시던 일은 갚으시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은하가 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은하 씨, 그리고 회장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온정우를 만드셨잖아요. 은하가 웃으며 울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강호는 은하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또 울었어요. 한참 후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강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은하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청년과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젊으시네요. 35년 전 사진입니다. 강호가 말했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사진입니다. 은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호는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합시다. 도연과 은하도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세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입니다. 강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계실 겁니다. 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를 지켜보시며 웃고 계실 거예요. 네. 은하도 하늘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강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온정호에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은하가 놀라 물었어요. 봉사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할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강호가 웃었어요. 은하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강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은하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세 사람은 봄밤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의 은혜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아침 강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한 옷을 골랐어요. 청바지에 면 셔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봉사자다. 오전 7시 마포 무료급식소. 강호가 도착했을 때 은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왔습니다. 정말 오실 줄은. 이거 입으세요. 은하가 앞치마를 건넸어요. 강호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국 나르는 것부터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호는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무거운 국솥을 들어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천천히 하세요. 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호는 국자를 들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많이 드세요. 강호가 국을 가득 퍼 담아줬습니다. 고맙소.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강호는 35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팠던 20살 청년. 밥그릇을 받아들며 고개 숙이던 자신. 이런 기분이었구나. 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강호는 국을 가득 담았습니다. 밥도 넉넉하게 담아줬어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강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할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점심 무렵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강호도 설거지를 도왔어요. 회장님,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은하가 물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은하가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강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온정호에 나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줄에 서 있었습니다. 강호가 변장하고 왔을 때 만났던 그 노숙자였어요. 어르신. 강호가 웃으며 국을 담아줬습니다. 아, 당신. 그때 그분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몰라 뵙고. 아닙니다. 많이 드세요. 노숙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5년 전 내가 저랬겠지.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도연과 은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강호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35년 전 한 할머니가 저를 살렸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 한 그릇과 신발 한 켤레로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녀가 오늘 우리 며느리가 됩니다. 강호는 은하를 바라봤어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겁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호는 은하를 안았어요. 행복하렴. 네. 아버지. 은하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강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35년 전 노부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은하가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당신을 닮았어요. 강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강호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35년 전 그 시장이 나왔습니다. 노부인이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젊은 강호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노부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밥 먹고 가거라.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란다. 노부인이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이어줘서 말이야. 강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은하를 잘 부탁해. 네, 할머니. 노부인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만큼은 선명했어요. 강호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1년 후, 은하가 강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기가 생겼어요. 강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은하가 말했어요. 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날의 한 그릇 밥은 35년을 돌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황혼 인생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